라즈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내일부터 또 중요한 늘 중요한 예, 투자에서 이거 참 늘 중요한 시점이네요. 예, 안타깝지만 또 이렇게 지나다 보면 이런 시간이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너무 작년에 많이 내려가니까 어떠셨어요? 쉽지 않죠? 그래도 어느 정도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것이 투자에선 훨씬 편안합니다. 너무 계속 오르면 너무 좋죠. 근데 계속 내리는 건 원사이드는 참 힘든 일이니까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오늘은 좀 편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자,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투자는 심리게임이다라는 책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여쭤보시는 이제 초보자분들, 우리가 주린이라고 부르잖아요. 자, 1년, 2년 지났는데 아직도 주린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2년 정도 주식을 하신 분들이 나는 아직도 주린이야 이렇게 생각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이거 벌써 심리에 지고 가는 겁니다. 내가 2년이나 했는데 초보다. 여러분 회사 들어가서 2년 됐는데 저 아직 신입입니다. 이러면 되나요? 안 돼요. 그리고 심리라는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어렵다라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일도 하고, 그죠?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하는데 뭐가 제일 힘들다고 하죠? 사람 관계가 제일 힘들다고 하죠? 결국은 사람 관계는 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똑같은 케이스를 다른 사람한테 하면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게 바로 심리입니다.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양하게 가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일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제조업이다 그러면, 저도 이제 공대생인데 교수님들, 저 예전에 교수님들하고 실험할 때 그분들도 몰라요. 저보다 한 30년을 더 먼저 했지만 이게 이렇게 결론이 날 거다라고 다 알고 계신 분 없어요. 하다 보면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그분들이 더 나은 건 경험이 많다는 거죠. 그럼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항상 좋은 결과를 내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게 바로 심리, 일은 심리는 아니죠. 그래도 어느 정도 룰이 있어요. 실험을 자주 하다 보면 데이터가 좋아진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이 심리라는 건 진짜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금쪽 상담소에서 나왔던 우선순위 심리 테스트입니다. 4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어떤 것부터 해결할 것인가? 아기가 울기 시작했다. 전화가 울렸다. 초인종이 울렸다. 목욕물이 틀어져 있다. 이게 답이 본인이 어떤 건지 한번 선택해 보세요. 몇 번이세요? 저는 사실은 3번을 했거든요. 3번을 했는데, 1번 우는 아이를 달랜다는 인생에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전화를 받는다. 일이 가장 중요하고, 누가 왔는지 확인한다. 친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목욕물을 끌어간다. 돈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답이 다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투자도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개인마다 정말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꼭 명심하셔야 될 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거래량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할 수 있는 걸 알려드릴 겁니다. 자, 우선은 삼성전자부터 볼까요? 그래서 삼성전자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은 그냥 좀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삼성전자. 여러분 제가 월봉을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린이 분들 이제 일봉 보지 마세요. 일봉 보셔봐야 여러분들이 차트를 그렇게 잘 보실 수 없습니다. 그럼 월봉에서 뭘 보냐? 거래량을 보세요. 자, 삼성전자 월봉이죠? 그럼 여기 보면 이런 차트 신호 이런 거 다 무시하고요. 이렇게 쭉 우상향해갖고 많이 밀렸죠? 뭐만 찾으시냐? 거래량 높은 것만 찾아보세요. 자, 파란색은 음봉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하락, 가격 차트랑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하락하면 이렇게 큰 음봉이 뜨는 거예요. 이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예요. 나쁜 건데도 반등은 돼요. 이게 사람을 참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무너지면 좋은데 마지막 반등은 가죠. 가면서 어때요? 여기 장대 음봉 거래량 터지죠? 그러니까 복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전 거래량보단 작지만 상당히 큰 음봉 거래량들이 팡팡팡팡 터지면서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쯤에 이 장대 음봉 거래량이 나왔으면 조심하시는 게 낫겠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못 올라가는 건 아닌데 가도 이제 끝물일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월봉 잘 보시면 상당한 걸 피해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월봉에서 이 거래량을 보셔라. 근데 어떤 게 좋냐면요, 장대 음봉이 이렇게 높은 위치, 8만원 9만원대 높은 위치 맞죠? 통상 우리가 삼성전자는 액분에서 얼마였습니까? 5만원대였잖아요. 5만원대. 여기에 비해서 높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저점에서 가다가 하나, 둘, 이렇게 세 번째, 여기가 거의 고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때 이렇게 장대 양봉이 터진다?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장대 양봉도, 거래량 장대 양봉도 어디서 터져야 되냐? 이런 데서 터지는 게 좋아요. 아래 가격에서. 그러면 삼성전자가 언제 그런 신호를 보내줬냐? 여기 보시면 최대가 여기 나왔어요. 최대가 음봉으로 나왔는데 이때 나왔거든요. 이때가 대략적으로 2008년도 그때 금융위기 때입니다. 그러면 음봉이라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물론 안 좋죠. 근데 그 다음에 양봉도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꾸준하게. 그럼 이때가 저가였겠죠? 그럼 그 다음에 언제 양봉이 나왔냐? 요런 때 높죠. 요런 때. 요런 때가 높습니다. 2011년. 그럼 그때부터 상당히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단계다. 많이 팔았기 때문에. 근데 삼성전자는 뚜렷하게 나오지 않은데 카카오 보시면 이따가 뚜렷하게 나와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거래량을 보시는데 기왕이면 앞쪽에서 이렇게, 물론 삼성전자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쫙 확대하면 엄청 길죠?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이런 걸 안 보고 맨날 요만큼 차트 보시면 분석이 안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뒤쪽 자르고요. 앞에서 내가 오를지 안 오를지 알고 싶다. 근데 그게 어려운 걸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8,000원. 액분전 가격 말고 그냥 액분한 가격이죠. 수정주가 쓴 거예요. 자, 여기는 저가 맞죠? 저가 맞는데 이때 거래량이 최대가 들어왔죠? 물론 여긴 또 음봉이지만 어쨌든 여기 높은 가격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주시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올라간다고요. 근데 이 뒤쪽이 없으니까 어때요? 이게 높은지 낮은지 잘 모르죠? 그게 어려운 겁니다. 주식에서는. 그래서 가격 갖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격 갖고 무슨 평가를 하냐? 자, 보통 이런 고점 있죠? 저점과 고점 중간, 요거 한 2,000원이네요. 그러면 한 6배, 7배, 맥스 7배입니다. 그럼 한 14,000원 되죠? 이 정도 가면 거의 고점이 오는 거예요. 웬만한 종목은.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그 뒤로. 물론 삼성전자는 올라갔어요. 하지만 눌린다는 거죠.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이 가격, 중간 정도 가격 갔죠? 8,000원까지 내려왔으니까 이게 바로 회복을 하고 다시 올라가는, 힘을 모으는 거죠. 축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매도가 일어나면서 세력이 모으는 거겠죠. 이렇게 하면서 다시 올라가고 이런 패턴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이게 거래량이 높은 게 아니죠. 이 앞쪽 거래량이 더 높죠. 그래서 지나고 나면 보이는데 그땐 잘 안 보입니다. 이거를 명심하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주봉을 보세요. 삼성전자 이제 월봉을 본 다음에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면 앞에 것까지 전부 다 보셔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러면 못 봐요. 그러니까 저도 대략 한 600봉 정도, 월봉 주봉 600봉 정도 보거든요. 그러면 딱 보세요. 거래량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엄청나게 올라왔죠? 최대가 여기서 터졌잖아요. 이거 아까는 월봉이 음봉이 최대였는데 주봉에서는요 안 그래요. 달라요. 양봉이 최대입니다. 이런 거 좋다고요, 안 좋다고요? 안 좋다고요. 그러면서 어떤 걸 보시면 됐어요? 이렇게 긴 장대 양봉 나오고 그 다음에 윗꼬리, 그죠? 엄청 윗꼬리가 크게 달렸죠? 그리고 장대 음봉 엄청 길게. 이러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아셔도 여러분 주린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나 주린이야 이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냥 투자자입니다. 투자자. 그럼 이럴 때는
더 올라갈, 이렇게 밀리면 사야지. 아니죠. 이때 사면 안 된다. 결국 이렇게 내려와서 반등은 한번 갔다가 이렇게 가죠. 근데 또 밀려서 또 반등 가죠. 근데 또 밀리죠. 그러니까 결국은 반등을 확인하고 사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네, 거래량만 잘 보셔도 여러분들이 피해갈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은 뭐다? 자, 이만큼 보겠습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거의 저점 내렸죠. 근데 여기 중간에 이게 이동평균선이거든요. 네, 여기서 지지하고 다시 올라왔어요. 그런데 얘가 고점까지 간다? 요거 좀 쉽지 않은 패턴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3차 왔다가 중간 절반까지 올라와서 지금 거의 절반 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서 한 78,000원 여기 갔다가 다시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하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 절대 없어요. 월봉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오실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어떻습니까? 딱 여기 가 있죠? 그러면 여기 8만원이잖아요. 딱 예, 요 분홍색 라인이. 그럼 여기까지 가면 돌파 시도를 하겠죠. 돌파하면 더 올라가는 거지만 그렇다고 예, 여기까지 가기엔 실적이 뒷받침이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밀린다고 생각하시고 여기까지 가시면 익절 좀 해 놓으셨다가 밀렸을 때 예, 다시 재매수 하시면 됩니다. 한 절반 정도만 익절 하시고요. 절반 정도는 그냥 끌고 가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주식하면서 그 손해 잘 안 봅니다. 예, 명심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 때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일봉에서 제발 사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주식을 엄청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아직. 그러면 예, 여기 보시면 5개로 나누세요. 그냥 5분할 딱 해갖고 72,000원이죠. 요 밑에 뭡니까? 2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빨간색. 여기 그 다음에 60일 녹색이에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예, 여기 300일 이평선 100일 이평선이거든요. 여기 근처 그 다음에 더 밑으로 가면 이 차트에서 저점을 찍으세요. 저점이나 고점. 여기가 고점이죠. 그럼 이쪽 그럼 너무 많이 남잖아요. 그럼 중간에 이렇게 올라왔다 어떻습니까? 여기가 바닥 잡았죠? 딱 이렇게 5개 나눠 놓고 걸어 놓으세요. 근데 여기는 뭐 몇 달 걸릴 거니까 걸어 놓으실 필요 굳이 없겠죠? 근데 여기까지 산다. 근데 28,000원은 사실은 힘들고, 그러니까 여기는 안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안 사시고, 여기 정도까지는 내가 생각하겠다. 그럼 하나 더 넣으면 되겠죠? 예, 중간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예, 바닥 꼬리 달았다가 딱 여기 찍었잖아요. 47,000원. 자, 이렇게 뭐, 당장 여기는 걸어 놓으시고, 그리고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면 당연히 내려가면 사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식에서 수익 날 수 있어요. 여기까지를 피라미드형으로 5개로 나눠서 여러분 앞으로 1년 안에 매수를 한다고 치면 앞으로 2, 3년 있다가 수익 안 나겠습니까? 무조건 나죠. 근데 이거를 일본 보고 예, 이런 걸 보고 이제 예, 이렇게 내려가니까 어때요? 언제 반등하려나 뭐 이러고 있으니까 매일 사면 이게 답이 있습니까? 답이 별로 없어요. 꼭 명심하시고, 자, 월봉 보십시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월봉 보면, 자, 이렇게 갔죠. 바닥에서 가다가 뭘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래량. 이게 2017년도에 벌써 최대 거래량이 나왔어요. 그럼 그때 아무것도 몰라도 만약에 에코프로를 봤는데 이렇게 큰 거래량이 나왔다. 지금으로 이렇게 보면 그렇죠? 그때로 볼까요? 이거 엄청난 거래량이에요. 그쵸? 예. 이전에 없던 신고 거래량이죠. 최대 거래량. 이렇게 나오면, 이거 뭐지? 한번 쳐다볼 필요 있는 거죠. 그럼 그렇다고 안 떨어지냐? 떨어진다니까요. 반드시 떨어집니다. 그럼 이때 사서 수익 내고 나와야 되는데 이걸 또 이렇게 꾸준히 모아 가시죠. 예, 대부분 주린이 분들이 이제 모아 가시거든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니 뭐 모아 가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언제 올라갈지 알아요. 여기서 이렇게 사갖고 이렇게 되면 또 마이너스 3, 40%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간다라고 보장을 하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쉬운 방법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 좋은 신호다. 그러면 매수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네, 위쪽에서 하지 마시고 여긴 일부만 사시고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나눠 드렸죠? 예, 20일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여기 검노선, 그리고 60일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100일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맨 바닥. 이렇게 5개만 나눠서
예, 이 정도 가격에 내가 살 거야. 딱 나눠놓고 사보세요. 그러면 수익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이렇게 샀으면 매일매일 사시면 안 돼요. 매주 사셔도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수익 났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장기 투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왕창 여기 사놓고 나는 장기 투자자야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제발 그러지 마시고. 자, 위메이드도 볼까요? 제가 이제 버블 종목들을 한 번씩 다 보는 겁니다. 버블 종목들. 얘도 월봉에서 보면요. 이렇게 갔죠? 자, 2014년도에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상당히 큰 거래량입니다. 이거 작업을 한 거죠, 세력들이. 근데 이때는 이 종목을 사야 되겠다 생각을 거의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아는 거지 절대 이제 이거를 미리 알 수는 없다. 저도 오래 하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주식 전문가나 뭐 이렇게 저도 이제 강사 활동도 하지만 어떻게 하면 주식 잘할 수 있어요? 물어보시는데 아까 심리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저도 그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자녀로 산 지가 근 반백년이죠. 5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럼 자녀로 내가 오래 살았다고 내가 좋은 자녀입니까? 아니죠. 주식을 오래 했다고 잘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자녀분들 있는데 만약에 자녀가 30세예요. 그럼 30년 동안 부모님 노릇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남한테 부모는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실 수 있어요? 안 돼요. 나는 잘할 수 있을지언정 남들은 그렇게 말해준다고 꼭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답이 정해져 있고 우리가 수학 공식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 주식은 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된다? 맞춰 가셔야 된다. 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기 어때요? 최대 거래량이 여기 터졌죠? 쭉. 근데 요 밑에서 볼 때는 낮은 가격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얘는 완전히 이제 세력이죠. 이때 최대 거래량 나왔어 하고 들어가셨으면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점점 높아지잖아요. 이렇게. 그럼 따라가면 쉽지 않은 거죠. 물론 그렇다고 이제 올라가는데 굳이 안 살 이유는 없습니다. 이렇게 따라갔다가 내려오는 것도 간단해요. 뭐예요? 윗꼬리. 그렇죠. 윗꼬리. 그러면 음봉 터지고 음봉 터졌죠. 그러면서 내려올 때 검노선 뚫고 내려오면 이거는 빨리 팔아야 된다. 그럼 매도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들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살 때도 그냥 오를 것 같아서 사면 안 되고요. 차트 보셔서 이 아래 가격까지. 제가 아까 다시 설명드리죠. 자, 21일평. 그쵸? 그 다음에 61일평. 그 다음에 100일평. 이렇게 해서 3개만 사고요. 이전 저점. 여기 9877이거든요. 안 와요, 이거. 웬만하면. 그럼 요렇게만 샀다고 칠게요. 요렇게 해서 나눠서 샀는데, 아직 당연히 수익 아니죠. 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만 샀어도 평단이 어떻습니까? 뭐 한 4만 5천 원? 6천 원? 이렇게 되지 여기 8만 원대가 있으니까 그래도 한 5만 5천 원. 그래서 6만 5천 원 사이쯤 될 것 같아요. 여기. 요 정도. 그럼 엄청나게 손실은 아니죠. 뭐 크긴 크지만. 그래서 아래쪽에서 더 사실 생각을 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5분할 하든 7분할 하든 저점 기준으로 탁탁탁탁 나눠 놓으십시오. 그래서 그 가격 되면 사지게끔 그런 걸 관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올라갔던 종목들을 쭉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월봉상 자, 위메이드를 보면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여기서 음봉 팡팡팡 터지죠. 그러니까 버티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여기 엄청난 장대 음봉이 요만큼 떨어졌거든요. 다 팔고 나간 거예요. 최대 장대 음봉. 그러니까 이거 쉽게 못 간다고요. 그럼 답이 다 나와 있죠? 월봉상.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봉 당연히 여기도 답 나와 있어요.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월봉 보고 주봉 보면 캐치하실 수 있어요. 잘하면. 여기 이렇게 장대 양봉이 터졌는데 지금 아니고 그때 봐도 이 장대 양봉은 큰 거거든요. 보십시오. 자, 이렇게 되면 크죠? 이 장대 양봉 근데 최대 거래량 나왔단 말이에요. 이전에 안 나왔던 최대 거래량이 이게 고가라고 생각되겠죠? 여러분? 근데 2만 원대에서
4만 원 갔으면 2배 갔잖아요. 2배는 대단한 가격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몇 배? 7배 정도는 가야 돼요. 최소 3배 이상 가면 이제 너무 올랐어. 그리고 3배에서 7배. 그럼 얘는 2만 원 기준으로는 14만 원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제 펌프질 하면 그런 거고요. 예. 통상적으로 3배는 보셔야죠. 그럼 6만 원까지는 따라가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샀으면 여러분 수익 많이 냈겠죠. 그래서 이 최대 거래량을 보셔야 돼요. 근데 월봉만 봐도 이게 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월봉 보시고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얼마냐 이렇게 되면 그래도 5만 원대 잡을 수 있었겠네요. 47,000원. 예, 이럴 때 들어가야죠. 그리고 주봉에서 더 잘 보입니다. 그리고 일봉만 보시면 그걸 잡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근데 일봉에서 이런 종목은 나왔죠. 예, 바로 5만 원대 이거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봐야지 잡았으면 아주 좋은 가격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초반 상승 초반이잖아요. 초입에 이런 종목 들어가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앞으로 오를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조금 보고 있는 우량 종목들을 좀 말씀드리면 한번 3종목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HPSP라는 반도체 공정, 자, 이게 어떤 종목이냐 요거예요. 관련 장비 업종인데요. 보시면 컨센서스가 높죠. 그리고 매출이 73% 올랐으니까 괜찮죠. 월봉상 보면 이거 되게 높아 보여요. 여러분 3만 원인데 아까 위메이드 보니까 물론 위메이드급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도 평균적으로 얼마였어요? 15,000원이었잖아요. 상장 최저가 10,000원이고 15,000원에 2배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럼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눌려도 이런 거 따라가시면 좋은데, 자, 매출이 좋죠. 그럼 급격히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런 거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월봉 볼게요.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래도요, 처음에 엄청나게 들어왔죠. 그리고 많이 안 밀렸어요, 여러분. 보통 요새 어때요? 상장 초에 엄청 올랐다가 따상 갔다가 어때? 쭉 바닥 치죠. 얘는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횡보로. 그러면 고평가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 놓고 여기서 들어왔어요. 그쵸? 거래량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쭉쭉쭉쭉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조금 더 보유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주봉상 봐도 어때요? 여기 엄청 들어왔고, 근데 상장 초는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는데 얘는 그래도 이렇게 갔다. 이걸 전 좀 좋게 보고,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좋거든요. 괜찮은 회사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 들어왔잖아요. 들어오면서 쫙 올렸죠. 눌린다니까요. 반드시 눌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는 데이로 가면 되죠. 여기서 샀다가 꼬리 달릴 때 팔고 나오면 되고요. 이렇게 눌릴 때 어디까지? 검노선까지 눌리잖아요. 요 구간에서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떨어지는 거 생각해서 21일평 18,000원 정도 하죠. 여기서는 얼마예요? 21,000원. 그럼 더 떨어져서 여기까지 갈 때 사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직 61일평이 나오진 않았어요. 이게 상장 기간이 짧아서. 그래도 지금 제가 볼 때 높은 가격이 아니고 고가 그저 정고점이죠. 내려왔다가 지금 고점 돌파 들어가죠. 이거 돌파만 하면 더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계속 올라가는 것들을 따라가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봉 보시면 이제 여기 많이 들어왔잖아요. 낮은 가격에 많이 들어왔죠. 이거 베팅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종목으로 하셔야 돼요. 좋은 종목입니다. 이러면서 뭐 급등할 겁니다. 이렇게 추천해 주는 것보단 여러분이 이걸 보셔서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 이 종목 하나 볼까요? 라이온 캠텍이라는 종목인데, 자, 높지 않죠? 여러분, 신규 상장을 2013년이니까 그래도 꽤 됐죠. 월봉상 꽤 됐고 초반에 엄청나게 들어왔죠. 그런 다음에 쭉 다 밀렸어요. 저가 맞죠? 저가고 다시 올라갔는데, 자, 그러면 상장 가격이 여기니까요. 한 11,000원이니까 얼마 안 올랐어요. 8,000원에서 올랐다가 이 정도에서, 그죠? 올라갔다가 다시 저점 얼마 잡았어요? 9,700원 잡았거든요. 얼마 안 올랐어요. 그럼 얘가 눌린다고 생각하고 사시면 분명히 어느 순간인간 저는 좀 괜찮은 그 성과가 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끌어올라가고 있는데
높은 가격이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고 거래량 지금 나오고 있죠? 여기보단 낮지만 이 정도면 굉장히 세거든요. 이거 조금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눌릴 때 사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자, 그럼 주봉 볼게요. 아,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죠. 장대 음봉 거래량이 아직 없잖아요. 예, 이렇게 밀리는데 여기서 엄청 밀렸죠. 이거 진짜 대박으로 밀렸거든요. 13,000원에서 반토막 났어요. 근데 장대 음봉 거래량이 안 나오죠. 그럼 세력이 던졌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봉 보겠습니다. 주봉 보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만 볼까요? 어때요? 여기서 엄청 빠졌는데도 거래량 별로 없죠? 예, 안 던졌죠? 그러면 이거 모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린이 분들은 진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거 거래량만 열심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잃지 않습니다. 자, 일봉 보면 자, 일봉으로 보면 이거 완전 급등주거든요. 그래서 월봉, 주봉에 따라서 좀 달라요, 모양이. 그러니까 이거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빵빵빵 터지면서 올라가죠? 여러분 이거 밀려도요, 또 올라갈 수 있어요. 밑으로 쭉 내려왔다가 예, 여기 9,700원까지 내려왔다가 그럼 분할 매수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슈팅 올라가면 수익이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로 접근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볼까요? 좀 큰 거, 요번엔 DB하이텍을 한번 볼게요. DB하이텍. 자, 이런 거 매출 좋잖아요. 그런데 높은 위치거든요. 높은 위치인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63,500원인데 DB하이텍이 우량하기 때문에요. 얘가 12만원을 못 갈까? 아니요, 갈 수도 있어요. 당장 지금 어려워 보이는 거지. 올라갔다 어때요? 다시 내려오겠죠.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까지 한 42,000원까지 생각하신다면 저점 어디에 37,000원이거든요. 여기서 승부 보겠다라고 하시면 2, 3년 있다가 여러분 웃으실 수 있어요. 잘하면. 그런데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자, 여기서 최대 거래량이 나왔거든요. 예, 여기 59947 나왔죠? 예, 2020년 12월. 그러면서 또 한 번 더 갔는데 음봉 거래량이 많긴 한데 진짜 큰 건 안 나왔어요. 근데 요번에 나왔어요. 요번에. 그쵸? 여기 꼭지 달면서 이렇게 좀 크게 볼게요. 여기서 네, 3달 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 이거 밀린다고 봐야 돼요. 여기서 예, 딱 그리고 패턴도 어떻습니까? 딱 헤드앤숄더죠? 예, 여기서부터 잡으면 예, 이렇게 꼭지, 그쵸? 이렇게 가서 밀리면 쭉 예, 윗골이 달았고 그러니까 지금 좋은 게 아니에요. DB 하이텍은 지금 위치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거 조금 가봐야 다시 밀릴 수 있어요. 대신에 여기가 좋은 거예요. 여기를 생각하셔서 공략하신다면 37,000원까지 내가 여기서 분할 매수 5분할로 사겠다. 그럼 내년 내후년 괜찮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트 이걸 보셔야 돼요. 지금 요번 달 다음 달 올릴 게 뭡니까? 뭐 다음 테마는 뭡니까? 이러면 이제 수익은 나겠지. 근데 그거는 데이 매매 잘 배우시는 게 좀 낫고요. 예, 이런 건 길게 보는 중장기는 이렇게 차트를 보신 겁니다. 그럼 주봉 볼까요? 주봉 보면 여기서 나왔거든요. 최대 2020년 12월. 그쵸? 그러면 여기가 높은 가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2만원, 고점 2만원, 저점 중간이면 한 15,000원 하죠. 15,000원에서 두 배면 3만원이잖아요. 그죠? 3만원에서 4만원 단위에서 여기 더 이제 최대 거래량 나왔으니까 요럴 때 사셨어야 되는 거예요. 요럴 때 사세요. 요럴 때. 너무 높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최대 거래량이 나왔다 그러면 주의 깊게 보십시오. 그럼 여기서 샀어도 얼마예요? 85,000원. 더블 넘죠? 예, 이런 걸로 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쪽 와갖고 한번 오른 걸 보고 내려와서 이쪽 와갖고 많이 사시면 절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종목별 거래량 분석법 이런 겁니다. 월주에서 장대음봉 거래량 발생 시 피하라. 예, 이거 장대음봉 빵 터지면 웬만하면 그 종목은 좀 패스하세요. 패스. 예, 굳이 너무 목숨 걸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저점에서 장대 양봉 거래량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아래쪽 이런 데서 이렇게 장대 양봉 거래량이 나오면 유리한 거예요. 근데 위쪽에서 나오면 어떻다? 불리하다. 고점에서 장대 양봉 거래량은 이거 이제 끝날 가는 신호일 수 있어요. 지금 엔비디아가 약간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장대 음봉 이후 비슷한 장대 양봉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렇게 장대 음봉이 터졌죠.
이 카카오거든요. 터졌는데 비슷한 장대 음봉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터졌다고 도망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다음에 더 큰 양봉이 터졌잖아요. 그럼 이거 밀고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왔으니까 무조건 도망가야지. 그런 게 아니라 총 양을 보세요. 이렇게 해서 막대기들이 결국은 이 거래량이라는 게 합산일 거잖아요. 그러면 파란 거 이거 하나 뜬 거를 이 5개가, 빨간 거 5개가 잡아먹었죠? 그럼 더 올라갑니다. 여기서부터 2배 더 갔거든요. 예, 여기서 9만원부터 거의 17만원까지 거의 2배 더 갔으니까 이게 많이 나오면 쫄지 마시라는 거예요. 음봉이 나와도. 그래서 상쇄가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음봉이, 양봉이 막 나왔지만 음봉이 또 합쳐갖고 그만큼 나왔으면 그건 또 그닥 못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월봉상에서 현재 추세가 바닥 또는 상승 전환 중에 최대 거래량이 유리하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바닥 근처라고 생각되는데 최대 거래량이 나와주면 좋은데 최대 거래량 아니죠? 예, 이쪽이 최대죠. 그러니까 얘는 조금 더 걸려요. 카카오는. 또는 상승 전환. 지금 이렇게 상승 전환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쌍바닥 잡히고 있어요. 월봉상에서. 그쵸? 근데 여러분, 월봉상 쌍바닥하고 일봉상은 완전 다르겠죠. 그러니까 자꾸 일봉을 보시면 마음이 급해지고 자꾸 뭘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그냥 월봉상 보시고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정신건강에는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저점 어쨌든 올리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평선이죠. 300일 이평선에 지금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반등도 가능은 해 보여요. 워낙 상태가 안 좋아서 그렇지. 이번에 뭐 카카오 또 엔터인가요? 뭐 그걸 또 이렇게 분리해내면 조금 또 빠지겠죠. 그래서 자꾸 너무 쪼개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닥 근처 최대 거래량 나오면 주의 깊게 보십시오. 그럼 좀 높아 보여도 2배, 3배 안쪽에 가격이 책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사보세요. 예, 크게 손에 안 봐도 되는 금액, 뭐 돈 100만 원이라도 이렇게 사놓고 한번 가보십시오. 그럼 훨씬 좋은 결과 날 수 있어요. 5번째, 저점 가격에서 3배 이상 상승 시는, 그러니까 3배 안 올랐으면 아까 뭐 15,000원인데 지금 3만원 됐다. 2배, 그냥 그런 건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예, 주식을 그렇게 너무 무시하시면 안 돼요. 3배 정도 가는 애들은 많아요. 하지만 그 이상 가면 어쨌든 조심은 하셔야 된다. 그리고 시장 분위기도 있죠. 지수 하락하는데 얘 혼자 간다. 그러면 가긴 가겠지만 언제든 꺾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라 이거고요. 핵심, 여러분 탈출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윗꼬리 장대 양봉 이거죠. 예, 윗꼬리 안 달릴 수도 있어요. 얘는 어때요? 워낙 셌기 때문에 장대 양봉 이렇게 길게 가서 음봉으로 그냥 내리 꽂았잖아요. 예, 이런 거 조심하시고, 아니면 위쪽에 윗꼬리 길게 다는 거. 이럴 때는 이제 내가 이제 나갈 때가 됐구나, 예, 놔줄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막 여기서 더 수익 내겠다고 하셔봐야 여러분 계좌 피해만 늘어납니다. 꼭 명심하시면 돼요. 고점 윗꼬리 장대 양봉 또는 음봉은 탈출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저는. 자, 모든 종목이 대략 비슷한데, 야, 윗꼬리 달았어도 카카오는 지금 요만큼 달았죠? 근데 긴 종목들이 많아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은 막판 불꽃에는 이렇게 강한 상승이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장대 양봉의 중간, 여기서부터 여기죠, 장대 양봉이. 중간을 나누는 거예요. 14만 4천 원 정도. 어때요?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하고 바로 올라갔죠? 그럼 여기서 매도하시면 되고요. 위쪽에서 우선 한 20% 팔면 되잖아요. 그래 놓고 다시 샀다가, 이거 안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일봉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대신 월봉에서 가격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 정도는 나온다. 이게 절반 정도입니다. 절반 정도. 결국 딱 거기서 지지하고 또 올라갔잖아요. 그럼 여기서 샀으면 다시 수익이겠네요. 그럼 더 사겠다 맘먹지 마시고 또 익절하시라고. 예, 올라가면 따라가면 되고요. 떨어지면 다시 사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장대 양봉의 중간 또는 시가예요, 시가. 이 장대 양봉이 어디서 시작했어요? 여기서 시작했죠? 12만 4천 원. 여기를 깨면 또 절반 파는 거예요. 그래서 장대 양봉의 절반에서 일부 매도, 시작가에서 매도. 예, 꼬리 달아도 똑같겠죠? 마지막 이 장대 양봉의 이 끝쪽에 내려오면 우선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검노선.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보통 검노선하고요, 21 이평 나오거든요.
자, 이때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또 파세요. 한 25% 정도 또 파십시오. 대부분 이렇게 내리면 반등해도, 여기 반등했죠? 그런데 또 밀려요. 그리고 100일 이평선 근처. 자, 요 밑에죠?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매도를 했으면 다 팔 필요는 없겠죠? 나머지 물량은 버티셔도 돼요. 아니면 이렇게 반등할 때 조금 팔았다가 익절했다가, 익절 아니든 뭐 손절이어도 됩니다. 좀 팔았다가 떨어지면 다시 사고. 대신 매일매일 사면 결국 요 구간에서 돈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닥을 어디로 보고요? 100일 이평선 근처. 300하고 요게 100일 이평이고요. 요게 300일 이평이거든요. 그러면 요 중간 정도를 생각하셔서, 자, 이 정도를 잡고, 아까 말씀드렸죠? 내려갈 때 1차 어디요? 여기 빨간색 21이평, 그 다음에 녹색, 여긴 지금 녹색 선이 안 보이는데 좀 확장하면 나올 겁니다. 61이평, 그때 또 사시고, 그리고 그 밑에 지지선들 보셔갖고 저는 301이평, 그 다음에 101이평 이렇게 해서 사거든요. 그러면 5개에서 7개 정도 나눠서 사시면 여러분 주린이 분들도 절대 주식으로 손해 크게 안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5분할 내지 7분할 매수하시면 여러분 수익 나실 수 있으니까 앞으로 거래량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무턱대고 뉴스 듣고 좋은 종목이니까 사자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차트에서 거래량 보시면 월봉 주봉 보시고 판단하시면 거의 한 70%는 맞습니다. 100%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인생에서 내가 100%로 잘할 수 있는 건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하는 게 무조건 옳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명심하시고 잘 활용하셔서 다음 주부터는 주린이 벗어나시고 스스로 심리적으로 위너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